지나간다.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아유 덥다 했는데 그래도 드디어 9월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여름인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왠지 좀 그렇지만 그래도요 물놀이 또 한창일 때 다녀오신 분들도 많던데요. 저도 그 송정해 수욕장 갔더니 서핑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서핑 체험을 했는데 이게 물을 젓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 처음에 할 때는 재밌었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깨가 그냥 누가 나를 때렸나 막 이렇게 또 알차게 여름을 보냈네요. 다들 여름 좀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근데 저도 뭐 송정을 좀 지나다니긴 하지만 아무리 지나다니도 우리 나이가 되니까 수상 뭐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냥 뭐 저런 거 보면서 아이고 참 젊으니까 저렇다 땡볕에 나가고 그 샥 빠진 노정하면서 와저라노 그냥 그늘이 처진데 물이 촥촥촥 흐르는 계곡에 수박 한 2뒤 푹 담가놓고 팍 짜게 갖고 쫙쫙쫙쫙쫙 하면서 그냥 바람 솔솔 부는 데서 낮잠 한 줌 팍 때리고 일라면 막 저녁이 되면 막 짐 싸가 집에 가고 이러면 되는데 야 참 근데 나는 서핑을 하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쑤시고 아프고 아이고 장마가 다시 오려나 왜 이러지 세월이 야속해. 비 올 때 좀 아프셨죠? 정말 병원 좀 꼭 가보세요. 네. 다니 씨는 여름 어떻게 보냈어요? 저도 수상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왜 보트 뒤에 딸려다니는 큰 조그마한 보트 있잖아요. 매달리는 거. 그렇지. 저는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려고 온몸에 발끝까지 맞아. 딱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와 저녁부터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젓가락질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뭐 워터파크라든지 뭐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는 거 좋아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그립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애 둘 낳다 보니까 애들 가가지고 다 챙겨야 되죠. 간식 챙겨야죠. 옷 갈아입혀야 되죠. 노래 닦아줘야죠. 시중 들다 보면 시간 다 가거든요. 난 놀 어떡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네. 즐기세요 지금. 즐겨요. 씨,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좀 더 놉시다. 참 여름 신나게 즐기고 나서 보면은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도 이게 서핑하는 분들 때문에 어깨에 좀 다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워터파크에서는 발목 접지르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다미 씨가 즐기는 이런 웨이크보드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특히 좀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름 뜨겁게 신나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좀 잘 챙기면서 보내야겠죠. 아유 그 더웠던 여름도 이제 슬슬 물러가는 것 같은데요. 공개 클리닉 웰은 오늘도 올바른 건강 정보 담아서 지금 시작해 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고 관절 중 유일하게 360도 움직이는 어깨. 맞네. 하지만 내 어깨에 이상이 생긴다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물을 마시고 박수를 치거나 팔을 올리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을 위협하는 어깨 질환은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깨 질환의 모든 것 공개 클리닉 웰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요 보신 것처럼 우리의 어깨에 생길 수 있는 이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셔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류승열 원장님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어요. 야 우리 박수 치는 것도 어깨가 괜찮지? 어깨에 힘 빡. 힘들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류승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어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어깨라는 말이 들어가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꽤 있거든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사실 뭐 제가 이제 공개 클리닉을 네. 제가 쫙 이끌고 있으니까 제가 어깨가 조금 무겁네요. 잘하는데? 이런 거. 왜 그런 거 네. 있잖아. 친구들이 막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어깨 펴. 그렇지. 이런 거? 펴.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어깨라는 말이 들어가는 관용적인 표현을 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이 프로그램은 다른 인기 프로그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거 준비하셨네. 네. 준비하셨어. 네. 정말 준비 잘해요. 좋아요. 앞에 계신 요 네 분의 어깨에 네. 이 프로그램의 미래가 달려 있다. 야, 요게 우리 어깨야. 야, 오늘 원장님 아주 100점짜리 매트인데요. 네, 뽕을 더 살려야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승전결 완벽했어. 어깨가 민망해지네. 살짝 민망해지는데.
이제 이렇게 네. 어깨가 이제 보면 이제 말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겠지만 되게 좀 뭔가 책임감이 있고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아까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360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관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관절에 통증이 생긴 것을 없애주고 그리고 어깨를 활짝 펴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어깨만 360도를 돌아가는 거였어요. 우리 뭐 팔꿈치나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상한 일이죠. 이상하죠. 네. 그러네요. 그만큼 진짜 하는 일이 많은 게 우리의 어깨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 요거를 좀 들어봤는데 뭔가 얘랑 뭐 이렇게 충돌하니까 충돌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었을 텐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충돌이 되니까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충돌을 하느냐? 네. 이제 제가 이 앞에 있는 모형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어깨 이제 모형인데 이제 잘 모르시겠죠? 네, 좀 뭐예요, 잘 처음 보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그러니까, 모르시겠죠? 세 개지? 자, 보면 머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깨가 있고 이게 팔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네네. 이해되세요? 이렇게 네. 하시면 이제 저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튀어나온 거는 뭐예요? 네. 쇄골? 요거는 그쵸, 쇄골. 네. 요 앞에 계신 두 분 쇄골 미인이시잖아요. 그 중요한 요 쇄골. 이게 또 살이 쪄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나는 요즘 아, 신체 이게 또 의상 눈에는 또 다 됐어. 보입니다. 네. 그게 또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게 정면이고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뒷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쇄골이고 이제 요 뼈 이름이 이제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이 견갑골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 한 부위를 네. 견봉이라고 불러요. 견봉. 견봉. 네. 예, 이제 봉처럼 생겼다 해서 견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견봉 밑에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요 보시면 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얘가 이제 힘줄이거든요. 여러분들 회전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네. 네, 회전근. 어깨를 회전시켜주는 근육을 가리켜서 회전근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근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 회전근하고 이 견봉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보이세요? 이렇게 움직일 때 부딪히죠? 네. 네. 이렇게 움직일 때도 부딪히고 이렇게 움직일 때도 부딪히고 이렇게 움직일 때도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게 바로 충돌 증후군입니다. 그러면 충돌 증후군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견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충돌되는 이 회전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견봉이 이제 모양이 이제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구부러져 있는 그 타입에 따라서 크게 이제 뭐 세 가지로 나눠요. 어려운 건 아니고 판판하다 하면 플랫, 그리고 약간 구부러져 있다 그러면 커브드, 그리고 많이 휘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갈고리처럼 훅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훅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많이 구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힘줄에 많이 닿으니까 아프겠죠. 네, 걸리겠죠. 네, 무조건 많이 휘어 있다고 많이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더 많이 구부러져 있으면은 힘줄이 그 견봉에 걸릴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이제 힘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공간으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회전근도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얘가 이제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미세 섬유들이 조금씩 이제 파열이 돼요. 그러면은 염증도 생기고 그리고 붓게 되고 그러면은 얼굴 붓듯이 힘줄도 붓게 돼요. 그러면은 일정한 공간 안에 있는 근육이 붓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는 견봉하고 같이 부딪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멀쩡하게 괜찮다가 나이가 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팔을 들어 올리는데 통증이 오네? 이렇게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돌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충돌 이것들이 이제 부딪히면 어깨가 어떻게 아픈 겁니까? 그냥 뭐 있어도 아픈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만 이런 생활에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충돌 증후군은 말 그대로 충돌이 일어나야지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충돌 증후군이 한참 진행이 되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가만히 계실 때는 충돌 증후군 환자분들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 모형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팔을 이렇게 들거나 옆으로 들거나 할 때 통증이 일어나면 일단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충돌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팔을 이렇게 들 때 통증을 호소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팔을 드는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버스 네. 타거나. 그렇죠. 네네. 뭐 위에 있는 부엌에서 뭐 물건을 그죠, 꺼내려도 그죠. 이렇게 손을 꺼내기도 들어야 하고.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치료를 어떻게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네. 맞췄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근데 임상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근데 이제 유발 테스트를 제가 해요. 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들고 옆으로 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통증을 호소하면 일단 회전근이 견봉하고 충돌이 돼서 충돌 증후군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다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엑스레이를 왜 찍어보냐면 네. 그 견봉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견봉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구부러졌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견봉이 많이 구부러졌다고 해서 그럼 모두 다 충돌 증후군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MRI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MRI를 촬영을 해서 그 견봉 밑에 있는 염증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전근이 위에 있는 견봉하고 붙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충돌 증후군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지가 좀 제일 궁금하고요. 거기다가 보통 이제 뭐 수술하기 전에 주사 같은 거 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사 좀 맞게 되면은 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치료하는 방식은 원칙은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거든요. 그 보존적 치료는 약, 주사, 물리치료거든요. 약이 하는 역할은 일단은 우리가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을 낮추고 그 힘줄의 붓기를 낮춰주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덜 부딪히고 통증도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주사는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힘줄을 강화시켜요. 자꾸 충돌을 일어나게 되면 힘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겠죠? 네. 그럼 약해지면서 더 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힘줄이 만약에 튼튼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붙고 그렇죠. 안 부딪히고. 네. 덜 붓고 그리고 부딪혀도 염증이 덜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냐? 실제로 주사 치료를 했을 때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충돌 증후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많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뭐 굳이 수술적 치료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충돌 증후군이 계속 재발을 하고 그렇게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관절경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어요. 네. 구멍을 뚫어서 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수술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견봉을 조금 이렇게 갈아주는 한 2, 3mm 정도 갈아주는 그런 수술적 치료도 하게 됩니다. 이 어깨 얘기를 하니까 뭔가 얘기가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길어지는 것 네. 같은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얼른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깨에 관한 우리 팩트 체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어깨 관절이 안 좋을 때 잘들 보세요. 첫 네.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어깨 관절이 안 좋을 땐 어깨를 최대한 안 써야 한다. 이건 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 혼자네. 아이고. 그러네요. 네. 저는 그냥 그래도 써야 단순하게 한다. 좀 생각을 했는데 왜 써야 되냐면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 쓰다 보면 좀 이거 굳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미미하게나마 계속해서 좀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해야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선생님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표정으로 답 바꾸기 금지입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 늦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깨가 네.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나가 안 썼어 어깨를. 그렇지. 그게 이 왼손만 안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 이걸 한 몇 개월 안 쓰니까 양손 다 사람이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건 맞죠? 저번에 요렇게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요거는 아닐 것 같아. 그냥 그래 밀자 해서 내가 오러 가기는 가는데 네. 내 경험으로는 사실 이거야. 써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안 써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러나 나는 일단은 오러. 저는 예시를 아니 얘기만 들었을 때는 X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안 쓰면 다른 게
가만히 있으면 이 다른 육체들이 다 죽는 것에서 또 써야 된다는 거 문제는. 정답은요? 네.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고인범님께서요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래. 아 이거 그거 같아요. 이거예요? 네. 아예 안 쓰는 것도 안 좋고 그렇지. 너무 쓰는 것도 안 굉장히 좋고. 앞에 계신 세 분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어깨가 안 좋을 때는 무리해서 어깨를 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회전근이나 이런 것들이 파열이 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 무리해서 쓰게 되면은 파열이 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깨를 또 너무 안 쓰게 되면은요, 어깨는 굉장히 이게 움직임이 원활한 아까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안 쓰게 되면은 근육이 위축이 오고 힘 떨어진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관절 운동이 제한이 오게 돼요. 늘어붙기 때문에. 이게 관절 운동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네, 네. 1번은 뭐 무승부? 무승부로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팩트 체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하고 잘 보세요. 네. 자, 50견은 한 번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거하지 않는다. 이건 정답 바로 나와야죠, 이거. 하나, 둘, 셋.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다. 나 잘못 X, 들었어. X. 50견은 X. 한 번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게 올 X네 그러면. 이치 말이 안 되는 게 한 번 걸려서 그럼 수술하고 나면 제발 안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일찍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그냥 기다리면 제발 안 하는 거잖아요. 50살에 걸리니까 50견이죠? 그러니까 미리 30살에 하면 안 되나? 30견은 있죠? 아니 뭐 어쨌든 만약에 뭐 어쨌든 미리 해야 되는 거면 미리 하고 한 다음에 제발 안 한다고 하면은 할 것 같아서 무조건 X 들었습니다. 뭐든지 약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또 보면 진 씨가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진짜 네. 진짜 철저하다. 근데 아까 우리 모형으로 바꿔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어떤 뭐 충돌로 부을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뭔가를 하나 한다고 해서 저게 다시 뭐 쇠로 딱 이렇게 만들어 뼈로 탁 돌리지 않는 한은 계속 뭐 문제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저게 뭐 힘줄이 되든 인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뭐 어쨌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신장이 안 좋으면 떼어내듯이 뭐 50개는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충분히 재발할 수 있다. 자,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좋아요. 좋아. 네. 50견 때문에 사실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근데 50견이 한 번 왔다고 해서 안 오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50견을 치료했을 경우에 다시 50견이 걸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발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우리 요즘에 마을에 가면 조그만 쌈지 공원이라도 조그만 데 가면 이래 아니, 돌리는 거, 빙빙 돌리는 운동기구. 거 하고 있죠, 이래 있죠. 이거 하는 게 네. 없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 주변에 네. 기기가 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는 50견이 온 사람이라든지 올 사람이라든지 왔던 사람들이 하면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우리 집 아파트 정문 딱 열면 돌리는 거 있어.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나는요 없을 것 같아. 좀 안 좋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정부에서 분명히 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마다 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효과가 말하는 있는 거는 거죠. 건강한 사람일 때는 360도 돌아가는 건강한 사람일 때는 계속해서 그 조금씩 하면서 이제 움직여주는 좋은데 맞네요. 아픈 왔다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나안 돼. 박사. 의사 옷이 치아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네. 거기에 만들어진 것들은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그쵸. 운동 기구들이잖아요. 치료기구는 아니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깨에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을 해도 좋은 사람이 네.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회전근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죠. 일단은 회전근 파열된 거를 치료를 잘 하시고 나서 제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50견이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은 그걸 하면은 스트레칭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야, 우리 구쌤 요 팻말에다가 퇴행성 질환 전문가 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젊은 오빠가 이거 바뀌어야겠어요. 퇴행성 아니. 질환 전문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깨가 반듯한데 우리 고쌤을 딱 잡았을 때는 자꾸 내려가 올라가.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진짜 병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나도 그래. 꼭 세 한번 번째 가보세요. 문제 맞추면 가는 걸로. 네. 우리 원장님한테 가는 걸로. 맞추면 병원에서 세 번째 문제 맞추시면 제가 무료로 진료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가야겠다. 가만있어 봐. 세 번째가 어때요? 우리 셋 다 해당되나요? 아, 그럼요. 집중 자, 집중. 긴장하세요. 이거 되게 고난이도입니다. 좋아요. 아, 또 해필 두 번째 거를 마지막에 할 걸. 자, 50견과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같이 오지 않는다. 자, 생각할 시간 5초 온다는 드릴게요. 5, 4, 저는 뭐. 3, 2, 1 들어주세요. 오케이. 나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회전근 파열이 오면은 이런 운동이 안 좋지만 50견에는 좋다. 그렇다면 이거는 별개다. 같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가미 아니죠. 씨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이야 여러분, 이거 아닌데. 총력 넘치지? 이분이 지금 그냥 술이 깨가고 있는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딱 30분 딱 그 순간이 있거든요. 아, 네. 어떻게 알았지? 이게 전립선염이 온다고 해서 뭐 비대증이 같이 오고 암이 같이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카테고리가 좀 다를 뿐이고 좀 미세하게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오지 않는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자, 정답은 큰일 났다. 컴온. 엑스. 이겁니다. 어떻게 돈내셔야겠네요. 이야,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 근데 이게 같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사실 그래, 좀 안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알아볼 어깨 질환이 이제 크게 이제 보통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일 건데 그 충돌 증후군, 뭐 그다음에 50견, 그다음에 회전근 파열, 석회성 건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 다 한꺼번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나요? 네. 단계별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같이. 뭐 물론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진단이 내려질 때는 이제 네 가지가 모두 다 한꺼번에 진단이 될 수도 그 있거든요. 정도 되면 막 팔을 못 쓰겠네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치료하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분들이 통증도 많이 호소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50견하고 이제 회전근 파열이 동시에 오는 그런 경우보다 각각 분리돼서 오는 경우가 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같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치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같이 치료를 잘 해야지 환자가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뼈에서는 어디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모형에서는. 사실은 360도로 움직일 수 있는 어깨가 가능한 이유가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근육 때문에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 안에 굉장히 조만한 부위에 이 커다란 이 상완골이라는 헤드가 얹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한 거에 커다란 게 얹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막 빠지겠죠. 제멋대로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하는 게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관절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붙은 게 50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원인이 됐던 간에 이렇게 늘어붙어서 이제 어깨를 제대로 못 쓰게 되면 그게 50견인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 회전근 관련된 거는 이제 이 회전근이 보통 이제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여기 와서 뼈에 와서 붙는단 말이죠. 위치에 따라 달라요. 위에 붙는 거, 앞에 붙는 거, 여기 뒤에 붙는 거. 네, 이렇게 회전근이 4개가 있는데 각각 다 붙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이제 회전근이 파열이 되면 회전근 파열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우리 보면 이제 어깨 그 힘줄인 이 이제 회전근개가 왜 파열되는 겁니까? 이거는 안 그러면 뭐 운동을 뭐 한다든지 내처럼 또 말을 자주 탄다고 옛날에 좀 탔구나. 옛날 장수들은 그래 어깨 아프겠다. 우리 네. 이거 타면서도 칼 휘두르고 화살 쏘고 다 했거든. 그러면 말의 어깨가 파열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모두 말씀하신 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나 말 똑똑하지 오늘. 그 가장 큰 원인은 퇴행성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예시를 들 때 타이어를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새로운 타이어를 이렇게 이제 장착을 했을 때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다니지만 장거리를 뛰게 되면 마모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 조그만 충격이 오게 되면 타이어가 빵꾸가 나거나 터지거나 이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전근도 우리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어떠한 충격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운동이나 무리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게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퇴행성 변화가 있지 않아도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운동을 많이 심하게 하면은 그때도 파열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무대에서 안무를 쫙 이렇게 하다가 나갔어요. 여기 회전근이.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아이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부위가 파열이 됐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환자분들이 그 힘줄이 찢어졌으니까 이런 느낌이고 네. 다른 힘줄이 찢어졌으니까 이런 느낌이고 이런 걸 느끼기는 좀 어렵고요. 거의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제 가장 큰 증상은 이제 통증이고요. 특히 밤에 이제 좀 아팠어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은 이제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개로 이루어진 힘줄이 어느 힘줄이 찢어지냐에 따라서 네.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 힘줄이 이제 찢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힘줄이 찢어지면 다들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실 네. 수가 있지만 사실 꼭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약이나 주사나 일단 물리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약이나 주사 치료를 했다고 해서 그 찢어진 힘줄이 다시 재생이 되고 다시 붙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치료함으로써 네. 그 주변에 있는 힘줄들을 강화시켜 가지고요. 이게 완전 파열이 되지 않게끔 수술적인 치료로 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힘줄이 완전 파열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관절경이라는 수술로 찢어진 힘줄을 봉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힘줄이 또 너무 많이 찢어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찢어진 채로 방치가 돼서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봉합이 되지를 않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심하지 않다면 또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일단 수술해야 될까 겁내는 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깨가 안 좋아서 수술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분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병원을 찾은 환자분을 만나볼 텐데요.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칼질도 하고 뭐도 나르고 어깨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 회전근개 파열로 이 수술을 나흘 전에 받으셨대요. 이게 위에 여기가 이 뒤에 하면 땡 열렸고 여기서 내려오면 이게 여기가 땡 열렸는 거라. 그게 팔을 내리면 이리 찌릿찌릿 해갖고 노리지를 못했어요. 생활할 때 칼질하고 내가 이제 장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하니까 뭐 아무데나 못 쓰지. 하고 나면 이게 막 뻐근하고 막 땡길리고 앉아 있어도 엄청 땡겨졌어요. 이제 앉으시고. 네. 자,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그 어머님 이제 여기 어깨에 그 회전근 파열이 되셨잖아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회전근 파열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에서도 이제 신경이 눌리는 협착증과 디스크 증상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과 같이 동반해서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는 거를 봐서는 근막통통 증후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검사를 했고, 그 검사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회전근이 이제 파열이 된 부위예요. 그래서 이제 딸려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쟤를 끌어당겨서 가능하다면 꼬매야 그 됩니다. 힘줄을 원래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꼬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꼬맬 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이제 꼬매는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시술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다 구멍을 몇 개를 뚫어서 이제 관절경이라고 해서 카메라로 보고 그러고 나서 힘줄을 꼬매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쪽 관절 근처로 와가지고 힘줄로 바뀌고 이 힘줄이 여기에 붙어요. 근데 어머님 보시면은 얘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여기가 찢어지신 거예요. 여기 구멍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찢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실을 이용해서 여기 구멍 나 있는 이 부분을 봉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맨 거거든요. 와, 사실을 보면 뭐 잘 모르겠지만 찢어진 부분을 꿰매주면 아무래도 이제 팔을 잘 들어 올리고 뭐 통증도는 없어지겠네. 최소한의 이 장력이 걸릴 수 있게끔 치료를 했더니 환자분께서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도 통증이 확실히 좋아지셨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원래는 통증이 좀 심한 편이신데 그래도 지금 통증을 그렇게 심하게 호소하지 않고 아주 경과가 좋으신 상태입니다. 아이고 좋아. 퇴원도 뭐 일주일 있다 하랬는데 내일 모레 퇴원하려고 해. 씩씩하신데요? 일이 일하는 것밖에 없지. 움직이고 이제 편안하게 움직여주는 그거밖에 없지. 그렇게 안 아프니까. 일단 뭐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선호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하겠죠. 이제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몸에다 이제 칼을 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반감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뭐 교과서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수술이다, 이거는 비수술이다 이런 게 아니라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아 이렇게 했더니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하고 잘 되고 그리고 통증도 많이 빨리 없어졌더라 라는 그런 경험이 합쳐져서 이제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식당을 오래 좀 운영하신 분인데 회전근개 파열로 결국 이 관절경 수술을 하셨어요. 요렇게 회복하면은 아까 보니까 뭐 내일 모레 퇴원하란다 그러시던데 실제로 회복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짧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치료 기간을 고정 기간하고 재활 기간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토탈에서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퇴원한 이후에도 치료가 좀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네. 일단은 이제 입원해 있는 기간 안에는 뭐 특별히 이렇게 지금 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퇴원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길 가시다가 보시면은 왜 옆에 이렇게 뭐 차고 다니시는 거 네네네. 보신 분들 네, 있으시죠? 예,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보통 한 달에서 6주 정도 차거든요. 그렇게 고정을 해야지만 힘줄이 꼬맨 힘줄이 뼈에 잘 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간을 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어깨를 안 썼기 때문에 굳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또 어깨 하면 이제 우리 나이나 이래 되면 제일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게 50견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설명은 듣기는 들었지만 50견이 자 50견 50세 자 49 50 내년에 50이니까 내 50개월 온다. 야 어떻게 대비해야지? 이렇게 이제 48, 9에 12월 30일 날 재활종을 치면 바로 딱 바로 이제 50개월 온다. 이 나이 들면은 막 그냥 다 당연히 막 온다 하고 대부분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그냥 막 대비를 해야 되는가요? 어때? 무조건 옵니까? 환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왜 50견이냐? 진짜 50대가 많이 생기느냐? 네. 일단 틀린 말입니다. 일단 50견이 워낙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저희들도 환자분들한테 50견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50대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 질환이 발생을 하거든요. 30대도 있어요? 네,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유착성 피막염 내지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유착이 제일 중요하네. 늘어붙었다는 거고요. 그렇지. 피막, 그 관절낭, 어깨를 싸고 있는 막, 그게 늘어붙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50견은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그런 어떤 노이성 질환이 아니거든요. 어느 연령대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말인데 네. 워낙 이제 널리 쓰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 50견은 제가 안 겪어봐서 통증을 정말 상상을 못 하겠는데 회전근 파열은 제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거 많이 그거 아프죠? 엄청 아파요. 팔을 여기서부터 아예 못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꽤 한 달 정도 이상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 통증이라든지 증상들이 크게 차이가 나나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회전근 파열도 그렇고 50견도 통증을 호소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절 운동이 얼마나 제한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도 네. 50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 환자분 팔을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를 이제 수동적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올리는 거니까 네. 본인이 올리는 건 능동적 운동이라고 네, 하고요. 네, 네. 근데 수동적 운동을 하게 될 때 50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각도가 되면 더 이상 못 올려요. 돌리겠지. 늘어붙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 아파서 못 올리게 하거든요. 근데 회전근 파열도 물론 운동 제한이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셔서 아시긴 안 하겠지만 올라가던데. 본인이 올리는 거는 아파서 못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인이 올리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잡아주고 올리면 있습니다. 올라간다, 그렇죠, 이거네. 그렇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힘줄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 팔을 아예 못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파서가 아니라 이 회전근이 어깨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팔을 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단 50견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또 이제 건너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예, 이게 좀 가만히 놔두고
좀 안 쓰고 시간이 쫙 가면은 그냥 50견이 낫는다. 이런 또 혹설인데 뭐 들은 건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김진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치료하는데 되게 힘들고요, 사실은. 힘들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늘어붙은 게 이제 약간 풀리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나 깔끔하게 다 나았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0견이 오기 전과 50견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관절 운동을 별다른 치료 없이 관절 운동을 시켜봤을 때 운동에 제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끼지만 이전보다 관절 운동하는 그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50견이 왔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방치하면 결국 후유증이 관절 운동 제한이라는 후유증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깨가 이제 나이 드니까 좀 불편하네 해서 그때부터 뭔가 자각을 해서 운동을 해서 뭐 좋아주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미 좀 심해지면 사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요, 원장님, 뭐 50견도 관절경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사나 다른 치료로도 가능한지요? 50견도 당연히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50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게 초반에는 진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통증도 애매하고요.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오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오기 때문에 자칫 회전근 파열이나 아니면 회전근 병증이라 해서 회전근이 좀 안 좋은 그 정도로 오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견이 이제 초기에 왔을 때 우리가 주사나 약이나 물리치료를 이제 우리가 치료를 잘 하게 되면은 금방 또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늦어지고 천천히 진행이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병원을 자주 안 가시고 이렇게 끌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처음에는 이 정도 팔이 올라갔던 게 나중에 이것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보존적 치료를 하고 싶어도 통증이 환자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를 보존적 치료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관절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붙은 막을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쭉 적어 보니까 충돌 증후군, 회전 근개 파열, 50견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딱 볼 때 남은 게 이제 석회와 근염이 이건 또 딱 하나 남았네. 이게 뭐예요? 네. 나 너무 똑똑해. 어디서 예술을 하고 오신 많이 불편하셨네요. 자, 이건 또 네. 어떤 병이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석회화 근염이라는 거.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석회화 근염,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거든요. 그 힘줄에요. 석회가 침착이 되는 거예요. 석회요? 네네.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 네네네. 석회가 근데 엑스레이를 딱 이렇게 찍어 보면은요. 그 어깨에 그 힘줄 있는 부위에 힘줄은 엑스레이에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뼈 조각 같은 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석회는 이제 석회를 엑스레이 상에서 보니까. 이제 하얗게 보이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석회성 건염인데, 근데 석회성 건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 석회가 있어도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환자분들이 극도의 통증을 느끼게 돼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 밤에 이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응급실로 뛰쳐가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픈 네, 건가요? 네, 네. 와, 엄청 아프나 봐. 그럼 이 석회는 그러면 우리들이 섭취하는 음식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일단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일단 먹는 거하고는 뭐 크게 관련은 없다고 네.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아유,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디서 나이가 막 뼈가 자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뭐 그 에너지로 키가 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키가 크지 좀. 아유, 참 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통증이 심하다는 이 석회화 건염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눈 관절경 장면도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다시 또 병원으로 왔는데 우리도 왜 잠 잘못 자고 일어나면 목이 결리거나 또 어깨가 불편하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이분도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잤나 일시적인 통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아니었던 자고 거죠. 일어나는데 목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게 보통 보면 우리가 뭐 베개를 잘 못 빼면 밤새 자고 일어나면 뻐근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계속 이제 목이 뻐근하면서 뒤로 이래 하면 딱 젖히 보니까 딱 맞히더라고요. 날개뼈도 뻐근하게 아픈 게 이게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뻐근한 거는 또 참을 수가 있겠는데 통증이 오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라 제가. 아이고, 팔을 또 어깨 위로 올라 잘 안 올라가네. 삐뚤어져 있어요. 아이고, 뒷짐도 안 된다. 아이고, 어머. 난 되는데 그거는. 어허. 저래 되면 머리 빗기도 감기도 끝에 가서 조금 통증이 오시는 거죠? 여러 가지 불편하겠네. 이러시면 어때요? 아파요. 여러분 좀 아이고, 아프시죠? 예. 아프세요? 예. 통증이 와요? 예. 네, 힘 빼고요. 네. 이렇게 이러시면 어때요? 맞히는 예, 느낌이 예, 나시죠? 네. 어머니 여기 보시면 힘줄이 붙는 부위에 뼈가 하얗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뼈도 되게 하얗게 되어 있어요. 또 하얗게 이렇게 보면 조그마한 이런 조각들이 보이고 있죠? 예. 어머니 이거는 석회예요. 아. 네, 네. 지금 그래서 석회가 생겼다는 엄청 아프다고 거는 그러잖아. 일단 퇴행성 변화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엑스레이상에서 퇴행성 변화가 꽤 많이 있어서 힘줄이 찢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찢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완전 파열이 아니라 아주 살짝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꼭 꼬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독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변봉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골국이 좀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요 부분? 이게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 밑에 골극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골극이 생각보다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계속 이제 힘줄이 이제 그 위에 골극하고 부딪히니까 염증도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석회까지 있으니까 더 염증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회전근이 찢어진 것보다 저기 이제 골국이 튀어나오고 석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관절경으로 해서 그 찢어진 힘줄을 꼬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충돌중혼이라고 해서 뼈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서 이제 힘줄을 계속 눌러주고 있게 되면은 그때는 그 이제 튀어나온 골극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갈아서 보통 한 2, 3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갈아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석회 같은 경우에 석회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 그 석회 사이즈가 사실 엑스레이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작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석회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염증도 같이 제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목에 디스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선생님께서 그 엑스레이 그 투시 장비를 이용해서 특수한 카테터를 넣어서 그 디스크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몸이 따뜻한 느낌 들 거예요. 이번에는 원장님 차례인가 봐요. 저 어깨에 넣은 게 그 카메라 같은 그거예요? 자식이요? 네네네. 관절경이요. 관절경. 여기다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저 안에다가 이제 카메라도 넣고 이제 저렇게 이제 벌하고 하는 저런 기구도 넣어서 저렇게 치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저렇게 이제 골국도 이제 갈아내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석회도 제거하고 염증 제거하는 거랑 위에 뼈 튀어나온 거 제거하는 거랑 그 석회 있는 부분 석회 제거하는 거랑 다 이제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수술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지셨을까요? 아까는 어깨 안 올라갔잖아. 야, 저 혼자서 위로 다 올리네. 어머, 세상에. 참네. 일주일 어머, 된다. 수술 똑같이 올라간다. 근데 너무 야, 신기한 게 맞네. 시술을 제가 화요일 받고 수요일 딱 자고 일어나니까 이 통증이 그냥 이거는 완전 100이 이제 1이라 하면 1에서 100이 있다 하면 통증이 한 80 정도는 사라지더라고. 와. 이 정도로 대박이다. 통증이 좀 가라앉네. 저 스스로 좀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잠을 자도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일단 알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야, 저렇게 환자분이 회복이 빠르면은 이렇게 병실 찾아가는 것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저희 왔습니다. 네.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날아갈 것이 좋은 거라. 우리가 아예 통증이 없. 이게 사실 외래에서 이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다 올리시면 통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목하고 어깨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잘 치료가 돼야 돼요. 어느 한쪽만 치료가 돼버리면 자꾸 통증이 남거든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치료가 되다 보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자라난 뼈도 제거해주고 석회도 제거해주고 하니까 환자분이 한결 좀 수월해지신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면서 석회도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뼈가 튀어나온 것도 좋아졌고 없어졌고 그리고 염증도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분이 지금 아까 보시면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보면 전혀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환자분이 회복이 잘 되신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에서 오는 통증하고 이 어깨의 관절만 잡는다고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목하고 어깨하고 같이 오는 그 통증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빨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 한번 앞으로 쭉 올려 보실 거예요. 그렇죠. 각도 잘 나오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내려와 주시고 요게 조금 뻑뻑해서 요 운동을 조금 들어갈 거예요. 야, 아무래도 뭐 도수 치료, 뭐 재활 치료 이런 게 또 가장 중요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아우 저것도 쉽지 않거든요. 스트레칭 해보면. 운동. 한다는 게. 이걸 하고 맞아요. 나면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요번에 병원에 와서 절실히 느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병행하고 그렇게 하면 뭐 금방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빨리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 뭐 저는 목 디스크면 목 디스크 하나, 어깨면 어깨 하나 이런 생각을 따로 분리했는데 여기 와서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목하고 어깨는 항상 따라다닌다 이거라. 목이 안 좋으면 자동으로 어깨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으로 인해가 타고 내려오잖아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치료를 하면 같이 해야지 목을 한 개 한다든지 어깨 한 개 한다든지 하면 큰 있어, 효과가 있어. 없을 것 같아요. 박사 다 되셨네요. 같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큰 제가 할 거야. 얘기를 다 하고 계시네요. 저기 보면 이제 수술이 잘 된가 맞아, 아픈 맞아. 통증이 없어졌어. 네. 그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아마 뭐 원장님이 설명을 또 그만큼 섬세하게 그러니까. 잘 해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안 아픈 네.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러겠죠. 네,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시네요. 그럴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뭐든 병이 이제 좀 이렇게 심하게 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깨 관절 이 질환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운동법. 그 사실 이제 운동이 뭐 대단한 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그 집 앞에 있는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PT나 이런 걸 받으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쪽에 오시면은 운동 치료라고 해서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절 운동이에요. 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할 때 스트레칭. 평소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깨 관절은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한다미님께서 이렇게 아니에요. 하고 계시는데 이제 단순히 어깨 관절만 움직여서는 해결이 되지를 않고요. 우리가 이 움직일 수 있는 어깨 관절 말고도요. 네.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관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뒤에 있는 견갑골에 있는 네. 요 뒷부분 있잖아요. 네. 이 요 부위는 이제 본인이 이거를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깨가 이 관절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타인의 그런 도움을 것들은 받아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병원에서 도수 치료나 이제 운동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참 뭐든지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그렇고 관절 운동, 스트레칭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어깨 질환에 대한 모든 것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벌써 또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아, 올 추석 또 일찍 찾아온 덕분에 더운 와중에 음식 준비도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휴가 보냈던 그 즐거운 마음 그대로 온 가족이 또 도와가면서 명절 준비하면 더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철은 지났지만요. 아직도 이 더위 관련 질환 또 조심하시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은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건강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